일단 기록을 하고, 이 줌이 왜 이걸 녹음을 크게 틀어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해보죠. 슬라이드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대부분의 공조책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떤 컨셉의 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저기 캐릭터 제가 직접 그린 건데 돌아가죠. 돌아가요. 이렇게 신기하죠. 파워포인트에 효과가 넣었어요. 그냥 회전 효과. 레오가 돌아갑니다. 하여튼 기존 공저책들은 다 좋은데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컨셉이 제목만 있지 컨셉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잘 뭔가 핵심적인 뭔가 기둥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참 이걸 지인들은 사지만 공저책을 많이 내면 지인들은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혹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주죠. 한 10권까지 뭐 최장 많게까지는 1인당 10권까지도 사주는 경우도 봤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지인 이상의 그 시장 확보를 못해요. 컨셉 중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컨셉을 못 잡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컨셉 중심이 아니면 또 톤 앤 매너라고 해서 책 쓸 때 일정한 분위기와 문체 그리고 어투 이런 게 다 서로 다르게 써요. 이 사람들이 공저자들이 서로 각자 따로 국밥처럼 써. 마치 하나의 저자가 쓰면 통일성 있게 용어도 다 통일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세 번째는 지저분한 꽃다발을 제가 비유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 희란 박사님도 오셨지만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신 거죠? 희란 박사님. 그래.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진짜 멋대가리 없는 남자, 센스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꽃다발을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섞는 거야. 예를 들어 안개꽃 조금, 수국 조금, 나팔꽃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놓으면 더 좋은지 알아. 그렇지만 그거보다 강력한 꽃다발은 장미 백송이죠. 그냥 빨간 백송이로만, 장미로만 백송이 딱 하고 들이미는 게 강력하잖아. 100개의 나의 하트를 받아다오. 이것처럼 강력한 게 어딨어. 심플하고 스트롱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저는 마치 지저분한 꽃다발 같은 책이 돼요. A라는 사람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떠들고 B라는 사람은 또 자기만의 신세 한탄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야 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꽃다발이 되기 아주 쉽다. 그리고 공저자 간의 의견 통일을 이루어 줄 만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강사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강사끼리 쓰는데 왜 남의 것에 참견해? 나는 내 일만 하자 해가지고 각자의 그냥 파트만 쓰느라 바빠. 출판 기획 전문가가 중심에 서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공저책은 그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정 교율상에서도 오탈자 많이 나오고 내용의 깊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제가 받은 공저책인데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애프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요거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뭐 접한 분도 계실 텐데 다 좋아요. 좋은데 모양도 이뻐. 그냥 이렇게 모양새는 보면 여기가 에폭시라고 해서 반짝반짝한 걸 지금 발라놨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도돌도돌하고 이런 걸 우리가 에폭시 처리한다고 그래요. 후가공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모양새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선물 메시지도 이렇게 막 썼잖아요. 뭐라고 두근두근 어쩌고 저쩌고 레오짱님 화이팅! 한글간이 좋은데 총 14명 있었고요. 너무 많잖아 사람이 일단. 이 작은 분량을 14명이 나누면 1인당 뭐 서너 페이지밖에 안 써.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딱 본인이라고 이제 자기 PR처럼 써놨잖아. 이게 또 한 페이지야. 그리고 나머지 자기 스토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냥 자기 이야기 하다가 끝나요. 자기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경단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끝.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공저책을
모양새는 예쁘게 했는데 내용의 구성이 아쉽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공저책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인들은 아이고 네가 책을 냈구나 내가 사줘야지 하겠지만, 지인들 이상의 일반 서점에 이게 만약에 깔려 있다 그럼 여러분이 14,000원 15,000원을 주고 이 책을 사겠어요? 왜 사지 이걸? 그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전혀 감정적인 개입이 안 되잖아. 컨셉적으로도 뭔가 설득도 안 되고. 제목은 잘 지었어. 제목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어유 그럴싸해. 내용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얘기야. 나는 어떻게 가정주부에서 새롭게 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근데 그게 애프터 코로나랑 뭔 상관? 하여튼 자기 전혀 마치 자서전, 젊은 사람들의 자서전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팔리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팔린다고. 대중적으로 일반인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팔리려면. 그 핵심은 컨셉이 있어야 된다. 이 컨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컨셉이. 그런 점에서 이제 깊이도 컨셉하고 연관되는 건데, 컨셉이 서 있으면 각 사람마다 파트 역할을 나눠 가지고 제대로 쓰면 깊이가 생겨요. 근데 서로 자기 이야기 하다가 끝나니까 깊이가 안 생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조책은 이제 활동할 때 서로 눈치 게임을 해요. 아, 너는 더 활동력이 좋잖아. 너는 더 유명하잖아. SNS 팔로워가 더 많잖아. 아니면 너는 업체 운영하잖아. 너는 교육업체 대표도 하잖아. 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더 열심히 알려. 나는 열심히 그냥 네가 알리면 묻어갈게. 뭐 이런 식의 그런 눈치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유 나중에는 막 나만 뛰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안 해. 그러다가 한두 달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필 시간이 의외로 약간 중간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오래 걸려. 대부분 막 1년 6개월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살고 후에 책이 인쇄되는데도 비교적 시간이 뭐 이런데, 하여튼 이런데 이거랑 상관없이 제가 새로 생각한 것은 함께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는데 이렇게 막 14명 이렇게 막 많이 넣으면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몇 명만 선발해서 정말 맞는 분들하고만 일단 첫 팀을 꾸려서 갈 거예요. 나중에 뭐 2팀, 3팀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뭐 그때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첫 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는 왜 자신을 하냐면, 직접 제가 이제 출판계에 27년 동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책을 기획도 해주고 뭐 편집도 해주고 제가 직접 쓰지 않은 책들도 뭐 수천 권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100% 히트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다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이 저자들이 각자의 사정과 서로의 뭐 활동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잘 될 줄 알았는데 히트가 잘 안 되네. 이 사람은 의외로 책 나오고 나서 막 지인들이나 반응을 많이 하네. 뭐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근데 최소한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저자로 제가 혼자서 쓴 책, 이때까지는 다 단독 저자로 제가 13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은 하나도 빠짐없어요. 다 100% 종합 1등도 했었고 종합 52등도 했었고, 그다음에 분야 1등짜리는 여러 개고 다 베스트셀러 기록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저 자신만큼은 확실하게 셀러를 만드는 그 비법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 노하우, 어떤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이제 처음으로 나눠보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 히트 레이시오에 빛나는 저 레오장의 명예를 걸고 이제 공저자분도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템은 이미 기획해뒀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면담 간단하게 한 뒤에, 오늘도 면담 한 4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3분하고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한 2분 정도를 지금 정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사전 면담 후에 합류가 확정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안 만들어주면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달러빚을 내서라도 제가 책임지고 다 판다. 뭐 거의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이건 자비 출판 아니고 100% 기획 출판. 기획 출판은 상업적으로
진짜 대중적으로 널리 팔리는 홍보 마케팅 세게 잘하는 그런 출판에 계약을 시키겠다. 제가 책임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공적 컨셉의 얘는 기존의 단선적인 구성이 아니라 제대로 팔릴 만한 컨셉의 공저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마이크고 이것은 헷갈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선을 이걸로 빼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네. 태블릿 연결하느라고 와콤 태블릿이라고 펜이요. 어이구 사라졌네 내가 어디 사라졌지? 내가 비디오를 잘못 눌렀네. 잠깐만. 지금 와콤 태블릿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니? 잠시만요. 와우.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마이크 꽂는 그 선이 없어가지고 선 부족 때문에 하나를 빼야 되는데 얘를 빼고 네.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와 이게 되게 복잡하구나. 이 선이 하나 없으니까 마이크를 빼버려야겠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져. 마이크를 쓰고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예. 소리 아까보다는 작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공유를 새로 공유를 하는데 새로 공유 화이트보드로 공유를 하려고 이 난리를 피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 갔어요? 텍스트 그리기. 자 나와라. 인식을 해야 되는데 펜이 안 그려지네. 그려지는데 이거 마우스 펜이 왜 죄송합니다. 이 태블릿 초보의 이 실수 굉장히 당황스럽네. 아까 연습했는데 이게 기기 연결에 문제가 있군요. 아유, 그냥 마우스로 해야겠네. 와콤 태블릿 버려야 돼. 이거 중고로 팔아야겠네요. 저기 당근마켓에다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아이패드하고 잽이 안 돼. 아이패드하고 전혀 아이패드가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데 이것은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쓸 데가 없더라고. 하여튼 자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빠르겠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다시 합니다. 텍스트 그리기.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저자가 있어요. 공저를 하는데 A가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네 꼭지를 썼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렇게 쓰죠. 이 화면 보이시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공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B가 이렇게 쓰고 C가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따로 국밥, 따로 놀아.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1은 1끼리 이렇게 묶고 2는 2끼리 묶고 3은 3끼리 묶고 4는 4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 도출을 하죠. 세 개를.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뭐 3 플러스 4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something new, 새로운 통찰을 추출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책 쓰기를 같이 하게 되면 이 세밀한 것 테크닉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공저자들에게 제가 코칭을 하는 거예요. 공저자 코칭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1번 꼭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대부분의 책들은 주장만 하는데, 주장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근거를 찾고 어떻게 자료를 찾고 자기 사례와 주변 사례까지 덧붙여서 만드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코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백업하는 법 이런 것까지 해서 매 꼭지마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비빔밥식으로 이런 식의 것을 다 만들어 준 뒤에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1이라는 이제 책이 실제로 일반 독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A, B, C가 아니라 1, 2, 3, 4로만 비춰지는 거지. 이게 이제 공저책이 살아나는 핵심이거든요. 대부분의 기존 공저책들은 A, B, C로만 비춰져.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요. 1, 2, 3, 4에 그렇게 비춰주다가 나중에 그걸 통합한 또 하나의 통찰이 위에 상위에 메타인지적으로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리고 구성상으로도 복합적으로 비빔밥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모든 요령과 기획, 방향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냥 2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야 4번 농담 오영 네로장님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 대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었던가? 최은서, 왕태용 등이 쓴 책은 어땠냐고. 이거 잘 팔렸어요. 엄청 잘 팔려서 지금 10세 넘었어요. 저희가 낸 건데 대학원생 때 대학원 제목이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인가? 그거죠. 엄청 잘 팔려요. 이거 10세 넘었어요. 여기 인터넷에 쳐보면 대학원생. 예. 그때 강연에 오셨잖아. 우리 조이란 씨. 예. 오영미, 오드리. 그것도 공지라서 생각났고. 예. 또 사고. 그래서 S24에 뭐 저희 출판사에서 냈던 그 S24 출판쟁이들은 교보문고보다는 S24 서점을 잘 애용을 해요. 시장 조사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네, 이렇게 되고 네, 와콤 탭을 저리가 이거 아니 진짜 쓸모없어. 잠깐만요. 와콤 태블릿 와콤 그렇죠. 다시 제가 자동으로 되나? 잠시만. 마이크가 시스템 이걸로 샘손 마이크 이거 32만 원짜리. 이거 많이 집이 좋은데 이거 원래 노래 녹음하는 거더라고. 네, 강의용이 아니고. 그래서 기타 소리와 노래 소리를 한꺼번에 잘 잡아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그 혼자 뭐 싱어송라이터들이나 뭐 이렇게 커버송 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하면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오는데 강의용은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잡소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S24에 이제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대학원생 이거 이 책이 잘 나가요. 제가 클라우드9 출판사에서 내줬는데 자기계발 탑 100에 무려 9주 넘게 머물렀다는 얘기죠. 베스트셀러로 9주 이상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벌써 10세 넘은 지가 진짜 오래 전이에요.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되게 좁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니즈를 확실하게 건드렸죠. 대학원에 대한 책 안내서가 자세히 없었어 별로. 그래서 이런 책으로 좁지만 확실한 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잘 팔렸다. 뭐 그런 거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팔릴만한 컨셉의 공자는 뭘 택하고 있냐면 루틴이에요. 루틴 책. 원래 이제 출판계에서 통하는 컨셉이 항상 습관 쪽이거든요. 습관. 예, 습관 계열.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이 그 한 축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한때 이게 미라클 모닝 전에는 뭐 습관의 힘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습관의 힘.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아침형 인간 이런 책도 많이 팔렸다가 여기에 요즘에 이제 요즘 용어로 미국에서 시작된 미라클 모닝 운동 이것 때문에 미라클 모닝 붐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는 키워드가 좀 옛스럽다면 여기서 이제 new something new 한 느낌을 주어서 아직도 각광받는 게 루틴이라는 컨셉이에요. 키워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좋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가제는 좋은 루틴, 루틴, 나쁜 루틴, vs 나쁜 루틴이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루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레오짱의 루틴은 일단 확정자 1번 레오짱의 루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매일 책 쓰기가 있어요. 새벽 책 쓰기 이거 글과목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거 플러스 제가 바이크 이제 운동할 때 바이크 탈 때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북을 1시간씩 들으면 빠르게 1.5배속 듣는데 이걸 하면 보통 2일에 한 권을 다 읽어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백 권을 그동안 읽었어요. 운동하면서 멀티로 항상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이 오디오북이 따로 오디오북 형태를 듣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전자책을 듣기 모드로 듣는 거죠. 저는 그냥 그거 하기에는 리디북스가 제일 목소리가 편안하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걸 위주로 저는 쓸 거고 또 합류하기로 하신 다른 분 확정하신 분은 예를 들어 뭐 본인의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서 대신 학력 대신 뭡니까 자격증 취득으로 다 커버하신 거예요. 무려 60개나 취득을 하셨고요. 이미 여기다가 요즘에는 직접 자격증 발행을 해. 자격증 6개 6가지의 발행인이 됐어요. 이게 사업이 괜찮대요. 요즘 같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자격증을 걸어놓고 이거 들으면 자격증 드립니다 라고 하면 장사가 잘 된대.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그렇게 막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번 것을 자기 교육에 끊임없이 재투자한 거죠. 재투자하는 이걸 재투자 교육 루틴이라고 봐도 돼요. 교육에 대한 루틴이에요, 이 사람. 이분 또 하나 목동에 학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 야간 산책을 하시는데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 1시간 반씩 한대요. 1시간 반씩.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눈, 불고 네, 하여튼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야간 산책을 하면 정신이 깨어나고 하여튼 뭐 뭔가 고양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영적 명상 전문가인데 이분은 뭐 매일 아침 눈 떠서 명상은 기본이고 플러스 영적 뭐라고 그래 되새김질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사명 선언서 낭독은 물론이고 삶의 이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어떤 스케줄 삶의 계획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한대. 예. 그래서 이것도 진짜
수십 년간 한 루틴이다. 뭐 꼭 수십 년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분은 1년 된 루틴이고요. 1년 된 루틴.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뭐 한 5년 정도 하셨고 5년 된 루틴이고 영상 전문가 이분은 10년 넘은 루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꽤 오래됐어요. 저는 한 20여 년 루틴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지금 뭐 확정이 돼서 한 2분 정도만 더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루틴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 때 나는 습관적으로 뭘 한다. 네, 나는 땡땡을 루틴처럼 쓴다. 한다. 뭐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도 괜찮아요, 사실. 뭐 쓰면서 자기가 자기 암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공적 컨셉이 일단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한 지금 확정하기로는 이렇게 위에 지금 자세히 쓴 분들은 다 확정했어요. 4명은 한 2분 정도만 일단은 더 선발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서민재 선생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서민재 선생님은 혹시 어느 쪽 일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다가 네네. 잠시 쉬면서 네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쓴 책이 2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계속 책 쓰기 쪽으로 좀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쉬면서 올해는 책 어, 쓰고 기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저는 책 쓰기랑 달리기랑 음. 글쓰기 요 세 개를 제 삶에서 한 시간씩 항상 하려고 쓰기와 달리기와 어떤 거요? 저기 어 뭐야 이제 글쓰기, 책 읽기, 달리기 아, 그렇게 생각을 아, 네 글쓰기, 책 읽기, 달리기 달리기를 매일 1시간씩? 네 그렇게 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아, 지금 1시간씩, 실천을 하고 있고 각자 1시간씩? 네 와, 그럼 3시간이나? 근데 이제 일단 목표고 제가 그래서 달리기는 네네. 작년부터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어, 글쓰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 읽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음, 약간 좀 제 루틴이시네요. 예, 그 뭐지 그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어, 하루키 무라카미 있잖아요. 하루키. 네, 이제 그분처럼 좀 이렇게 체력 다지면서 글도 쓰고 그렇게 그렇지. 하고 싶은 그 롤모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좀 생각하신 컨셉이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달리기라는 적극적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마라톤 많이 했죠. 예, 네, 오랫동안 해서 그래서 뭐 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뭐 이런 책도 내고 네, 그리고 이분은 거의 기계적으로 쓰잖아요. 거의 뭐 영감 떠오르고 자시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책상에 앉는다. 네, 그다음에 쓰기 싫어 죽을 것 같지만 여하튼 뭔가를 타이핑한다.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쓰기 싫어서 진짜 타이핑 안 되더라도 2시간 동안 책상 앞에 의자 앞에 앉아 있는다. 뭐 이런 거 서로 하는 거의 인고형 글쓰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예, 그런 분 롤모델로 예,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떤 책 제목이 뭐예요? 기존에 내셨던 책. 제가 이게 자기계발서 한 권 처음에 냈던 건 유튜브는 처음입니다만이라고 어, 오, 여기 나오네, 바로. 네, 그 제가 카시오페아. 처음 네, 채널 계획부터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10가지 신곡. 2019년 5월에. 네, 예. 유튜브는 처음입니다. 이 카시오페아도 괜찮은 출판사인데, 어떻게 투고해서 내신 거예요? 네, 투고를 해서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 이것도 내신 거예요? 네, 자전적. 곧 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독립출판 형식으로 낸 거라서 아, 오늘은 씁니다. 에세이입니다, 요거는. 아,
오,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하여튼 되게 에너제틱 하시네요. 벌써 1년 사이에 두 권을, 1년, 거의 1년 간격으로 내시고 계시네, 이제. 네. 이얼리 라이터스 라이프로 가고 계시네요. 아니, 멋지십니다. 이렇게 멋지신 분들도 참 계속 자기 개발 하시는군요. 하여튼, 그러시고. 우리 오영미 강사님 한 말씀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사실 네. 그 레오짱님에 대해서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네. 그래서 뭔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는 오래됐는데 네. 주제를 못 정해서 네. 연락을 못 합니다. 막 이렇게 제 지인들한테 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공저라고 해서 막 그 용기가 막 나다가 아, 아 저만의 어떤 루틴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어필할 만한 것이 딱히 없어서 어, 저의 루틴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뭐 길게 몇 년 동안 한 건 사실 없는 것 음, 같고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한 뭐 1년 약간의, 정도 음, 운동했던 거? 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했던 거? 네. 그때는 뭐 한 2 시간 정도 하루에 2 시간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운동을 있지 하셨어요? 않고. 어, 그리고 어떤 운동을 네. 하셨어요? 헬스에서 이제 PT 받고 1 시간 하고 저 혼자 어, 산책하는 거 1 시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는 이렇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거나 아까 예, 레오장님처럼 예, 운동하시면서 오디오북 들으셨듯이 예,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만의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 어, 홀리 워킹이라고. only working. 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한 2 시간 정도 걷는 설교 그런 말씀 예. 들으며 2시간. 그런 것들을 했던 거? 이거 어, 말고는 딱히 저의 루틴으로 이렇게 어.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여기 참여하기가 어렵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듣고 뭐,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설교 말,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네. 경건한 뭐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비슷한 컨셉이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과감히 제 걸 빼도 돼요. 아니 나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음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어필해도 되는지 상관없지. 하는 게서 종교야 개인의 자유고 뭐 불교 네. 말씀 옥탑 소리 들으면서 2시간 걸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여호와의 증인은 나름대로 또 알아서 하겠지.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건 종교라고 보고 그냥 네. 각자의 종교라고 보면 되지. 본인의 이것도 종교인의 자기 개발이잖아. 마치 설교 음. 말씀은 종교인을 위한 자기 개발이니까 뭐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그래, 궁금한 어, 게 그 음, 앞에 그 이미 하기로 하신 분들은 그 5 년 음, 뭐 몇 년 동안 계속 어, 꾸준함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꾸준했다가 쉬었다가 꾸준했다가 뭐 이런 식이어 가지고 이게 어, 그러면 '루틴의 어떤 저자로서는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예. 있지만 네. 보통은 뭐 1년 정도면은 충분히 루틴이라고 할 만하고 그게 자기 생활 습관으로 돼 있으면 충분한 자격은 있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근데 사실은 책에는 자기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어, 조사 자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는 기본이지만 네. 플러스 책의 모든 구성은 국내 인물 이야기 사례, 음. 국내 인물 사례 조사 플러스 외국 인물 사례 이걸 다 포함할 거거든요. 음. 자기 주제에 관한 한. 그래서 그걸 다 엮어서 각자 20페이지씩 쓰는 거예요. 아. 각자 A4 20페이지만 쓰면 뭐 예를 들어 음. 뭐 5명이면 6명이면 뭐 120쪽이죠. 120페이지 이거면 뭐 충분하죠. 또 한 가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네네. 저의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루틴이 음, 없는 사람도 음, 제가 사실 아침형 인간을 굉장히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네, 꿈을 꾸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그걸 실천하지 못한 그
루틴을 만들지 못한 그런 걸 쓰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또 그것도 혼자 되죠. 그것도 되죠.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 스토리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좌절을 하잖아요. 모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루기보다는 좌절이 더 많으니까 공감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쓰셔도 되죠. 결론이. 예. 그렇지만 잘하는 것은 뭐 잘하는 것대로 하고 계시는 건 그대로 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네,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있었어요. 네, 이 짧은 순간에도 많은 주마등을 네. 만들고 계셨군요. 네. 우리 조희란 박사님은 한 말씀 나누죠. 조희란 박사님의 뭐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시끄럽지 않나요? 약간 크네, 말소리가. 마이크가. 목청이 큰 건가? 우리 조희란 아, 네. 박사님은, 네. 들리시나요? 너무 큰가요, 목소리가? 마이크 볼륨을 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괜찮아요.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마이크 멀리서 얘기할까요? ASMR로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속삭. 지금 좋다. 속삭이니까 좋다. 저는 뭐 루틴이라고 한다면 골프랑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 혹시 배우기. 네. 끊임없이 배우기, 이제, 좋아요. 끊임없이 배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결과물로 나오면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something to tell. 말할 게 있어지는 건데, 결과물로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그분은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 끊임없이 배우니까 뭐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튜버 활동도 하게 되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냥 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어,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계속하고.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약간 조금 더 확장된 것 같긴 했어요.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뭐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나, 그쵸? 크리에이터는 저기를 말하는 거죠. 돈 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런가? 하긴 제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루틴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자기 개발에 가까워야 일반이 책으로서는 조금 어필을 하는데, 골프를 자기 개발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약간 모르겠다. 하여튼 필라테스는 좋아. 필라테스 같은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뭔가 결과물로 나오고 유튜버 활동이, 그렇지, 유튜버 활동을 뭐 지금 그래도 꾸준히 3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 3년 넘게. 네. 하여튼 그리고 뭐 공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저는 뭐 누군가처럼 매일 몇 시간씩 이런 게 아니라 목표가 생기면 그냥 그거에 맞게 확 몰아서 하고, 안 해도 되면 좀 쉬고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루틴이라고 하기는. 지금 보건학 박사님이죠. 네네네. 보건학 박사님인데 되게 학력도 높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네. 네,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이거를, 물론 항상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가 뭐 나의 루틴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에 맞게 그때는 뭐 며칠, 몇 달 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그럼 예를 들어 목표 관리나 본인이 잘하는 것 중에 목표 관리나 시간 관리 뭐 이런 측면은 없나요?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이제 약간 어떻냐면 제 나름대로 제게 맞게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에 맞게. 근데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맞을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내가 뭘 하려고 미리 딱 정해놓고 뭐 그냥 시작을 해놓으면 그걸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먼저 그냥 시작하고 그거에 저를 맡기는? 먼저 저지른다.
먼저 저지르는 거. 저지르면 그걸 무조건 잘 해내야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 그런 스타일? 그 전문용어로 선지랄 후수습 이거예요? 그런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저를 파악을 해서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대중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루틴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패턴인 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희경 선생님도 박사님인가요? 아니요, 수료만 했어요. 박사 수료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도 박사까지도 하셨구나. 되게 네네. 그렇게 다들 공부를 오래 한 거야. 응?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박사 수료까지. 어떤 전공으로 박사 수료를 하셨어요? 저는 그 사회복지학과 가족치료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교육학과 들어 이게 뭐 치매 치료 이런 건가?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육학과 가족치료 그러니까 교육학과 상담 심리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랑 상담 쪽 관련된 부분이랑 부모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한 지 한 20년쯤 됐어요. 엄청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맞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 김희경 박사님의 루틴은 뭐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저는 루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저는 제가 매일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림책 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거의 그렇죠. 매일매일 읽죠. 뭐 하루에 5-6권씩도 읽고 많이 읽네. 그림책 읽고 뭐 그쵸. 그런 거는 하는데 이거를 사실 그림책 읽는 것이 그럼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부모 교육하는데 이게 쓰이나요? 네, 그렇죠.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교육이 끝날 때 그 아우르는 내용들을 컨셉을 집어넣어서 약간 스파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마무리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뭐 질문 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제 그게 강의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아이들하고의 일상을 거의 메모를 하고 마주 이야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있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요 최근에는 지금 못 하고 있고 이게 딱히 루틴으로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전 들으면서 다른 분들 되게 대단하시다. 저는 없네요. 하여튼 아니 근데 다들 김희경 박사님도 대단하시고 다들 대단하신데 지금 너무 네 그러네요. 저는 다들 멋지신데 일단 자기 개발의 결론은 루틴이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습관처럼 굳어져야 진정한 자기 개발이거든요. 네네. 습관화되고 패턴화돼야 되잖아요. 자기 개발의 네네. 어떤 그 활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뭐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습관이듯이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루틴이라고 이제 요즘에 좀 통하는 키워드인데 옛날 방식으로는 습관이라고 말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그림책 읽기 하루에 매일 이렇게 읽는 것 자체는 확실한 루틴은 맞아요. 그래서 그림 동화를 쓰려고 지금 이제 막 도입하고 있는 중? 뭐 이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림 동화 집필에 이제 그쵸. 근데 시도 중? 네. 근데 이제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있는 중? 뭐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냥 시도 단계인 거고 혼자서 그냥 끄적거리면서 글을 쓰고 있는 중? 뭐 이 정도? 한겨레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세요? 아니요.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그림 작가 되는 거. 그래요? 예, 거기가 제일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 작가들도 많이 배출됐고. 예, 아, 한겨레 문화센터요? 예, 공덕동에 있는 거. 아, 네네. 예, 하여튼 거기가 제일 전통이 있고 실제로 거기 이제 실제 아동문학 작가들이 가르치거든요. 음, 동화 작가들이 뭐 네. 백희나 한때는 백희나도 백희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딴 2세대, 3세대가 가르칠 텐데 여하튼 거기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교육만 신나게 받고 결과물을 못 내더라고. 약간 간이 작은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재님은 그런 점에서 대단하신 거예요. 결과물을 벌써 2개를 냈잖아. 예. 일단 간이 저렇게 크셔야 돼. 그게 독립이든 기획이든 하나는 확실한 기획이시니까 하여튼 뭔가 결과물 어떻게든 우리가 축구로 비유하면 골 결정력이 있는 거잖아. 골대 주변에 뭔가 차기라도 해야지.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결단력이 있으면 골을 어떻게든 찬다고. 이게 빗나가든 어쩌든 간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패스만 해버려, 옆 사람에게. 그리고 네가 해. 나는 감 떨려서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저자가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죠. 일단은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나중에 내가 좀 더 갖춰졌을 때는 또 그때에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달라요, 이게. 각 레벨마다 쓸 수 있는 게 달라. 그래서 지금 쓸 때는 또 지금 내버려야 돼, 책을. 그런 점에서 완벽한 순간이란 없는 것이고 항상 지금 나이에 내가 30대라면 30대에 할 수 있는 이 풋풋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나중에 40대 돼가지고 30대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느낌이 달라요. 일단 많이 달라져 뭔가 자기 스스로. 그래서 더 이상 그때는 관심도 없어지고 30대의 이야기는 40대에 쓰려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쓸 이야기가 있다. 저도 저 첫 책을 36살에 썼거든요. 처음 책을. 그때 쓸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에너지로. 지금 쓰라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하여튼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김선혜님, 김선혜킴님 우리 김선혜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선혜님, 김선혜님 너 바지 거꾸로 입은 거 아니지? 바지 거꾸로 입은 거 봐봐. 리얼 라이프 안녕하세요. 네, 선혜킴님. 제가 아시는 그 선장님 네, 맞으시죠? 네, 네. 네, 선장. 네. 아니, 근데 저는 오늘의 그게 루틴이에요.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듣는 저도요.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도요. 듣는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듣는 건데 이제 혹시 이렇게 서로 뭐가 맞으면 이제 이 팀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루틴이요? 합류하지 않더라도 책을 쓸 때 여러 가지 힌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저를 각자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공통점을 뽑아서 그 키워드별로 재정렬을 해야 되고 리셔플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찰을 반드시 뽑아내야 별도로 뽑아내야 돼. 통찰을. 각각?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든 공저에 공통된 사항이에요. 공저가 망하지 않으려면, 흥하는 공저가 되려면. 그래서 요즘에 막 강사님들이 특히 공저 많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그 패턴이. 그냥 너무 쉽게 써버려. 고민 없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충 제목만 그럴싸하게 내버리는데, 그래서는 오래 팔릴 수가 없죠. 우리 선장님의 루틴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편하게 얘기해. 저요? 네.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뭔가 something. 자기 개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그냥 뭐 쭉 꾸준히 하지만 루틴이라고 부르기에는 저는 어쨌든 매일 하늘을 보는 습관은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음. 하루를 이렇게 음. 돌아보는 루틴이 있어요, 아, 저는. 그게 하늘을 보통은 퇴근길에 이제 집에 걸어오면서 좀 이렇게 빙 둘러오면서 따로 산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늘 몇 이렇게 시간 정도 걸으시는데? 30분, 40분, 딱 40분 정도? 음. 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쭉 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는 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좀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꽤 오랜 습관이구나. 네, 그냥 이건 막 의지로 하게 된 습관이라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붙었는데 근데 나중에. 처음엔 그냥 하늘을 보는 거에 그쳤다가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어떤 분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오드리님.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던 방식이 네, 침묵 기도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제가 지금 볼 때는 명상이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접목이 돼서 그걸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오래된 어떤 습관입니다. 종교적인 거네. 종교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거를 배웠다면 이제 종교적으로 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명상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맞닿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종교 활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뭔가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약간 이게 약간 바라고 뭔가 하게 되는 행동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구름 예찬이라는 책은 안 나왔구나. 근데 하여튼 하늘을 보신다고 하니까 연상이 돼서 네. 매일매일 구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은 거래요. 그렇구나. 구름이 온갖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잖아. 그쵸. 요즘에 특히 최근에 하늘이 좋아가지고 막 토끼 구름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강아지 모양도 찍고 막 꽃 모양도 찍고 막 별의별 그러니까 일종의 imagination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그 그쵸. 자연물이 구름이거든요. 자연 중에서 가장 상상력 자극에 가까운 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 예찬론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일종의 매니아 시장인데, 뭐, 그래서 나는 매일 하늘을 본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구름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떠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너는 이런 정도면 요즘에는 취향 경제 시대니까 사실은 구름책도 쓸 수 있어요. 구름 예찬서. 그래서 구름 종류가 실제 과학적으로도 아홉 가지 가장 작게 분류한 것만 9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란운 엄청 층층이 쌓여 있는 정란운부터 시작해서 엄청 퍼져 있는 무슨 난산운인가 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 그래서 구름 얘기만 해도 진짜 재밌고 그 문학적인 영감을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나는 루틴이긴 하여튼 뭐 예를 들어 아까 하늘을 본다고 하시니까 구름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영감이 있죠. 그래서 뭐 not bad 나쁘진 않은데 여하튼 이건 고민 뭐 아직은 루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약해서 그죠. 그래도 치면 매일매일 보면서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은 진짜 루틴 맞네, 확실하게. 네. 그리고 최근 한 1년 동안 하는 루틴은 뜨개예요, 뜨개. 뜨개질 루틴. 네.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나요? 일단 잡생각은 확실히 아.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 전 원래 결과지향주의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전 원래 그래서 뭐 결과물에 대해 집착하거나 뭐 이런 타입은 아닌데 뭔가 뜨개는 일단 하다 보면 어쨌든 결과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저한테는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내가 앉아서 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 아니고 뭔가 이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게 뜨개로 할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자리 잡은 어떤 저한테 만족스러운 루틴 중에 하나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그래서 좋고 하여튼 뭐 여러분 뭐 오늘은 이게 대부분의 공저책들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네. 컨셉이나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내용이 깊이가 부족하고 지저분한 꽃다발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레오짱과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이 루틴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 루틴 책으로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 분들은 일단은 확정이 된 거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요 분들은 확정을 했고 이제 한 2분 정도를 더 한번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따로 뭐 메일이나 뭐든 간에 의향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또 아니면 뭐 자유롭게 궁금한 책 쓰기나 출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 켜고 참여해 주셨으니까 제가 소책자도 다 선물로 드리고 할 텐데 뭐 평소에 출판 관련된 고민 이런 거 자유롭게 여쭤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이요. 네. 저는 지금 한 10년 넘게 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한 4개월쯤 됐고요. 그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꾸준히 써서 부모로서 제가 부모 교육 강사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생각들을 다 적어놓고 아이의 사례를 적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제 생각을 부모로서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글들이 꽤 많아요.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는 최근에 이제 시작한 지 한 4개월이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 아니면 이틀에 한 개씩은 꼬박꼬박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저희 지금 중학교 아들이 3살, 4살 때부터 썼으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책으로 좀 엮어서 내려고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 중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꼭지, 그래서 뭐 부모가 뭐 예를 들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 사례, 그 다음에 뭐 아이에게 뭐 격려해야 되는 사례, 용기가 필요한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례별로 다 좀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되게 다양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묶어서 이제 책을 이미 내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한 꼭지별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사실 묶어서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이게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부모교육 전문가면 부모교육에 관련된 전문가적인 책을 먼저 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저희 아이 사례를 통해서 부모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위로해보고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가벼운 책을 먼저 좀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보통 책을 낼 때 어떤 거를 먼저 내는지가 좀 궁금하고 이런 사례들을 책으로 냈을 때 이게
좀 시장이 괜찮을지 막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막 근데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게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몰랐는데 글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거를 한번 책으로 엮어서 내보라고 많이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주변에서. 네. 읽으면 뭔가 뭉클한 게 있으시대요. 그렇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냥 근데 부모 교육책인데 전혀 꾸짖는 느낌이 안 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하. 좀 묶어서 내볼까 이제 고민 중인 음. 중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구나. 보통은 이제 1번 책, 첫 책의 공식은 자기 전문성이 일단 1번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에세이가 같이 섞어 들어가는 형식이어야 되고, 이래서 1권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다. 일반인에게 1권 저런 사람이 저런 책을 냈어. 맞아. 그리고 나도 사보고 싶고 궁금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확보한 뒤에 2권을 낼 때는 완전히 에세이만 써도 돼요. 2권부터는 뭐 인지도 확보 후엔 자유롭게 에세이 온리 이렇게 가도 되는데, 첫 책을 에세이 온리로 하기에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실제로는. 네네네. 주변에서는 뭐 따뜻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주변의 그 모집단의 경우의 수는 작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모두 물어봤을 때 똑같은 반응을 기대하면 좋겠지만 일반인에게 도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저렇게 에세이로 내면 도달 자체가 그러니까 노출될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전문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교육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김성애 박사는 확실하게 전문가잖아요. 부모교육 전문가. 예를 들어 그분들은 최신 뭐 이론, 그런 거 뭐 공감 이론이나 이런 것들 논문에 돼 있는 거 인용해 가면서 쓰잖아. 그래서 네네네. 언제나 something new가 있는 거야. something new가. 그래서 취할 거리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이야기도 섞고, 그런 전문가들도 전문 something new를 먼저 어필한 뒤에 자기 뭐 사례나 주변 사례를 쓰는 이런 구성이에요. 이게 힘이 있거든. 안 그러고 에세이 온리로만 쓴다? 이건 거의 정혜신 박사급이 돼서 무조건 뭐 나 something new 아니어도 자기 이야기 에세이로만 풀어도 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첫 책으로 하기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요 공식이 맞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전문성, 에세이는 다 쓰신 셈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전문성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기 앞에다가 이 전문성 주장 1, 그 다음에 에세이 넣고 거기에 맞는 에세이를 배치하고, 전문성 주장 2, 맞는 에세이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보완하면 일반 투고로도 승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투고했다가는 계약도 힘들 뿐더러 혹시 우리가 내줄게요 라고 해서 책으로 냈어. 그렇지만 그 출판사는 되게 비리비리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책으로 내기만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책이 나오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소셜 임팩트 좀 주고 싶다 그러면 구성을, 전문성을 담아서 같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전문가신데 하여튼 그러시고, 예, 또 우리 뭐 서민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궁금증, 뭐 고민 없으세요? 네, 그 폼 음. 이번 강의 접수할 때 그 질의사항란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맞다. 그 투고할 때 기획안이랑 원고랑 같이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책 쓸 때는 이제 원고만 좋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기획안만으로도 출간이
출간 계약을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컨셉이 중요하겠지만 그 대표님 입장에서 기획이랑 원고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신지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만 수치로 따진다면 뭐 몇 대 몇 정도의 중요도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민지님 같이 책을 전작이 있고, 이런 분들은 기획안만으로도 사실 가능해요. 전작이 있으니까. 자기를 증명했잖아, 저자로서 한번. 근데 이게 그게 많이 팔리진 않았으니까 약간 아쉽긴 하지. 네. 이게 많이 안 팔렸죠, 두 권 다. 뭐 좀 팔렸나요? 첫 번째 거는 초판 2,000부는 다 나갔거든요. 초판 2,000부는 소화했구나. 그냥 그 정도고 둘째 거는 500부 찍어서 되게 많이 안 나갔고요. 네. 유튜브는 처음입니다만 일단 제목은 잘 지었고 채널 기획부터 유튜브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책 나왔을 때 하다가 제가 네. 이제 사실 본업이 있어서 네. 계속 유튜브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몇 만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작가로서 데뷔를 하고 싶은데 그때 유튜브가 출판 시장에 이제 거의 책이 핫해져. 없던 거라서 그 시장성을 보고 접근한 거라서 이제 유튜브는 뭐 채널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죠, 사실. 선점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셨구나. 빨리 내셨구나. 책으로.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첫 책은 전문성이랑 이렇게 엮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크리에이터도 아닌데 이런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 차근차근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이 관련해서 강의가 몇 번 들어오긴 했는데 뭐 몇 번 하고 그냥 무마돼서 그렇지. 계속 이-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전문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에세이를 제가 했던 거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책 2,000부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부를 소화한 것은 일단 손해는 안 봤으니까 훌륭하신 건데 2,000부만 소화해도 뭐 훌륭한 건데 요즘 시대에. 그렇다고 막 보통 이제 조금 이름이 좀 이 책으로 알려지려면 한 3쇄 이상 넘어가야 한번 바로 제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좀 이따 3쇄 또 찍는데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법인데 하면서 이렇게 쫑긋 세우고 이제 쳐다보거든요 그 사람을. 그 정도 하기 전에 조금 머물렀다. 뭐 나쁘진 않았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랬다가 에세이로 쓰셨다. 그러니까 이 첫 책이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닌데 두 번째 책도 에세이로 냈다. 그러면 에세이는 보통은 이제 첫 책이 성공하고 나서 에세이로 하면은 좀 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내셨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사거든요. 근데 첫 책부터 에세이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진짜 표현력 하나하나 엄청 신경 쓰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 누구냐 그 사람 있잖아. 인스타그램 뭐들 중에 그 사람 이름 뭐지? 하여튼 뭐 쥐어짜면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글쟁이 뭐 문학소년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처음부터 에세이로 승부해도 표현력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데 조금 쉽진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획안만 가지고도 계약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는 출판사 입장이니까 그 전작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돼. 이 저자가. 어느 정도 성공이라 하면 그래도 순위권의 분야라도 예를 들어 자기계발 분야라도 거기에 한 10위권 내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베스트 뭐 몇 주 예를 들어 2주 이상 머물렀다. 이러면 출판사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요. 웬만큼. 왜냐하면 모든 출판사들이 신간 모두를 기억하진 않지만 베스트셀러 되는 것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건 그때 봤던 책인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책을 제안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제안을 하는데 기획안만 줬네?
근데 저번에 저 책 저자라고 하니까 기획안 그 뭐 어느 정도 검증은 된 거니까 저번에 팔렸잖아. 뭐 안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획안만 보고도 기획안이 괜찮으면 방향이 괜찮으면 오케이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은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전작도 없는데 기획안만 가지고 계약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계약해준 출판사가 되게 약해. 잘 뭘 몰라. 뭐 모르고 그냥 계약해 준 거야. 그냥 이건 요즘 뜨는 주제니까 우리도 한번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하면서 원고는 어차피 저자가 쓰니까 우리는 그냥 책 대충 만들어주면 되겠지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홍보력이 없어요. 홍보력이. 마케팅력이 없는 거지. 그냥 책 인쇄 공장은 어디 계약해서 내줄 수는 있으나 그야말로 짠 하고 그냥 내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기획안만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는 첫 책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비리비리하게 끝나고 좀 전작이 어느 정도 팔렸는데 기획안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성적이. 그렇지만 기획안만 가지고 먼저 계약부터 하고 나서 정작 책으로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계약은 먼저 해놓고 원고 탈고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분쟁 많이 나요. 계약금 줬는데 그게 서로 아무리 작은 50만 원이라도 1년 동안 지금 원고를 못 만들었네? 그러면 2배, 3배 토해내게 계약서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손해보는 거지, 저자로서. 본인도 타이밍을 놓치고요. 이상하게 계약하면은 좀 풀어져가지고 해이해져가지고 결국 원고로 못 내는 사람 많더라고요. 주변에 되게 많아. 계약했다고 막 SNS가 엄청 자랑했어. 저도 드디어 기획안만 가지고 계약했어요. 여러분 축하. 그래서 막 좋아요. 막 열심히 받았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도 책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 나중에 보면 유야무야 돼버린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출판사한테 고소당해.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뭔가 나눠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작이 어느 정도 순위권에 있었다. 순위권 진입했다. 면 뭐 기획안이 그래도 한 40% 정도는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실제 그러면 원고를 나중에 원고 샘플이라도 좀 봅시다 해서 요구하죠. 대부분은 그냥 순수히 기획안만 가지고 하지 않고 기획안 원고 전체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글을 쓰고 꼭지를 구성하는 어떤 스타일 좀 봅시다 라고는 다 요구하죠. 한두 꼭지는 써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60%는 거기다 비중을 둡니다. 실제 기획안은 그럴싸한데 원고는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원고로 구현이 안 돼. 말은 꿈은 야무진데 원고로 구현이 안 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샘플 원고를 좀 봅시다 이럽니다. 그래서 샘플 원고가 좀 괜찮으면 계약을 확실히 하죠. 그런데 샘플 원고 썼는데 좀 다르네? 기대했던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 이러면 고개를 젓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미 강사님 마지막으로 뭐 한번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네, 저는 항상 늘 고민이 있었던 주제를 네, 어떻게 정하지? 주제. 네. 차라리 주제만 정하면 마음 잡고 쓰면 쭉 쓸 것 같거든요. 이걸 뭐 섣부른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자만심인지 모르겠지만 주제를 잘 선택을 못 하겠고 저자의 경험이 없으니까 첫 책은 뭔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주제를 어떻게 정하지?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 본인이 강의하는 주제가 뭐예요? 주로 뭐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뭐 그런 쪽인데 아까 그 루틴 말씀하실 때 감정 관리 루틴 이런 쪽도 그냥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 했거든요. 감정 관리 루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왜냐면 이걸 조금만 우리가 요즘 통하는 용어로 하면 멘탈
멘탈 관리 루틴이라는 말이 더 책 제목이나 키워드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진다, 멘붕이다 이런 말이 유행했듯이 감정 관리는 조금 학제적인 접근이라면 네. 멘탈은 요즘 일반인들의 용어거든요. 오히려 네. 멘붕이다, 뭐 멘탈 붕괴. 그래서 멘탈 관리 루틴 이런 컨셉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떠오른 거고, 어,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 기회가 되면 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멘탈 관리 쪽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승산이 있어요. 이 키워드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유리 멘탈 돼가지고 네. 우울증 심하고 그래서 멘탈 쪽은 괜찮아요. 요즘에 책으로 내기에 딱 좋아. 네. 심리 한때 계속 심리학 서적이 유행이었거든요. 지금도 잘 팔려. 네. 심리학 네. 서적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심리학 뭐 누구를 위한 심리, 여자를 뭐 30대 여자를 위한 심리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요즘에는 안 통하고 차라리 네. 그냥 유리 멘탈을 위한 네. 위한 모시기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내면 오히려 괜찮아요. 조금 더 네. 가볍게 가벼우면서 조금 더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네. 저도 질문 있어요. 네네네. 공저에 관한 건 아니고 책 쓰는 거에 대해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SCI 영어 논문 쓰는 법 이런 책을 쓸까 고민 중이거든요. SCI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외 저널에 투고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탑급 저널? 아, 굉장히 투고하기 어려운 저널? SCI의 영어 논문 쓰는 법. SCI급 저널에 뭐 영어 논문 쓰는 법. SCI급 영어 논문 쓰는 법. 굉장히 전문적이다. 네. 근데 나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루틴 말고 몰입이라던가 그런 걸로 레오장님께 따로 컨설팅을 받고 싶겠네요. 몰입이라던가 저한테 맞을? 그러니까 목표 관리, 아니면은 목표의식 목표 달성법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달성법. 네, 그렇지. 그런 거를 차라리 이제 그런 게 더 어울리겠다. 네, 그런 책이 오히려 저는 어울릴 것 같고, 루틴은 제가 루틴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운동 외에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영미 저자님은 SCI가 뭔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 저렇게 대학원 제목을 그럼 영어 논문 쓰는 법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친숙치 않은 용어는 너무 작은 거예요. 시장이 좁은 거야. 근데 되게 있어 보여요. SCI 이런 거. 나는 뭐 해외 저널에 논문 쓰는 법? 나는 그래서 사이언티픽 뭔지 알았어. SCI. 사이언티픽 맞아. 이건 과학 저널이에요. 과학 저널. 과학 저널. 하여튼 뭔가 이건 너무 니치야. 니치 중에서 상니치라서 너무 좁아서. 이쪽 관련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강의에 돈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책으로서는 너무 니치해서. 그냥 약간 명함 하나 만드는 데 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교재용이지, 교재용. 교재용이면 괜찮아요. 이면 뭐 not bad. 근데 이 교재의 전제는 그 학생들이 확실히 그 학과에서 교재로 선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소화 못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과에서 이거 부교재야. 반드시 사야 돼. 복사하면 안 돼. 사야 돼. 돈 내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힘들어요. 일반 책으로는. 그래서 현대 나와 있는 영어 논문 쓰기 책 같은 경우는 영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아쉽지. 네. 그런데 또 이게 약간 또 책으로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렇죠. 교재는 괜찮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형적인 교재라고 그래. 교재. 대학 교재. 근데 대학 교재는 루트가 있어야 돼. 루트란 말은 사주기로 약속한 체제, 어떤 부교재 뭐 이런 거 선정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위치에 있거나 그런 교수님의 약속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그러니까 대학원생인데 이거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 하여튼 뭐 교재로 확실히 선정이 돼야 돼요. 그 직장인이 돈이 있어 보여도 확실하게 교재가 아니면 안 사거든요. 약삭 빠르게.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사로서 더 이제 더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까요? 교재로 내면 이 책은 안 팔려도 몸값은 조금 인정받겠죠. 저서가 있으면. 예. 그렇지만 출판사에게는 손해를 주겠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 근데 너무 주제가 좁구나. 너무 좁구나. 출판사 아니 주제가 좁죠. 매우 좁지. 그러니까 루트 판매가 확보되면 이제 출판사 아니면 안 팔려도 우리는 의미 있는 거 내는 거 좋아해요. 우리한테 주세요 하는 출판사도 있어요. 교재 전문 출판사들. 근데 거기를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주긴 하겠지. 학지사 뭐 이런데. 학지사는 되게 큰 데고. 하여튼 하여튼 교재만 내는 데 있어요. 근데 되게 일단 안 예쁘다, 책이. 거의 옥사집 수준의 느낌이죠. 일단 두껍고 막 그냥 그야말로 교재라서 그 사람들은 디자인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막 내. 그래서 네가 학부에서 소화해 주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넥서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넥서스에서 든 책입니다. 넥서스는 완전히 대중 출판사죠. 여기서 이제 영어 논문 쓰기라는 책을 다른 분이 또 냈거든요. 넥서스는 되게 유명한 출판사죠. 넥서스는 영어 교재 책으로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빌딩을 뭐 몇 책씩 가지고 있는 출판사예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는 교재는 잘 안 내주지. 순수한 교재는 안 내주고 좀 일반에게 팔 만한 그런 책을 원하죠. 거기서는. 아마 수요가 뭐 해외에 있는 대학생들, 해외에 있는 대학원생들, 국내 대학생, 뭐 대학원 교수들, 그다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가 수요가 될 거예요. 크지 않군요. 크지 않죠. 차라리 그런 식의 주제라면 크몽에다가 팔거나 비싼 값에 그런 책으로 팔지 말고 그냥 PDF로 만들어 가지고 한 5만 원씩 받는 거야. 그러면 그건 종이 인쇄비도 안 드는데 5만 원을 자기 수익 뭐 몇 % 수수료 빼고 괜찮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 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야밤 토크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펜트하우스를 안 보고 들어왔어요, 지금. 엄청난 선택. 와, 그녀의 선택은.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려요. 어디 여기 채팅창이나 어디 블로그 같은데.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피 불금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